자, 대혼돈 시리즈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국 사람들이 올 겨울에 난방이냐 식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샤워도 못하고 심지어 설거지 물을 가지고 정원에 이 식물들한테 지금 물을 준다. 이런 팍팍한 현실 이야기를 했죠. 자, 오늘 보면 미국에 얼마나 개인이 가진 이 소득이 줄어들어서 얇아진 지갑에 옷값도 아낀다. 5불짜리 셔츠가 불티가 난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5불이면 환율 1,400원으로 계산해도 7,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초저가 7,000원짜리 티셔츠를 판매하는 브랜드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 의류 지출에서 저가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22.4%까지 상승했는데 5달러 티셔츠 전쟁이 시작됐다. 그래서 프리마크 쉐인이라 GU 같은 저예산 의류 소매 업체들이 지금 쇼핑객을 사로잡고 있고, 그래서 5달러의 티셔츠를 살 수 있는데 갭에서 25달러 주고 살 이유가 있느냐. 갭도 미국의 중저가 의류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갭도 이제 너무 비싼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저가 의류가 굉장히 지금 매장을 확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최근에 앞으로 그럼 뭐 먹고 살아야 되느냐. 불황업종들이 전면적으로 유행을 하게 될 거다. 그 불황업종이 이런 저가 매장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프랑스에서는 고물가에 못 살겠다고 돌아온 노란 조끼 운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 대책 내놔라고 프랑스에서 정유사 노조 파업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에서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정부 인사들 모두를 해고하고 새롭게 재건하자며 지금 시위에 나섰어요. 노란 조끼는 2018년 10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당시에 지금 차 기름값을 올리니까 파리 시내의 비싼 주거에 살지 못하고 파리 교외에서 살면서 차를 타고 출퇴근해서 허접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이 서민들이 그야말로 이 자동차 트렁크 안에 들어있는 교통사고 났을 때 입는 노란 조끼를 입고 거리에서 엄청난 시위를 벌였죠. 그런데 이 지금 다시 노란 조끼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정유사 노조 시위에 14만 명이 참가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진보 야당들이 또 여기에 주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 등 고물가 대책을 정부가 내놔라라고 말을 하며 더 이상 물가 상승을 견딜 수 없다. 40년 만에 가장 큰 구매력 상실이다라고 말을 하며 지금 파업 명분을 끌어가고 있고,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여럿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프랑스 노동자들이 현재 급여로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최소 10%는 올려달라 하고 지금 시위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위가 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 최대 노조 지금 50여만 명도 여기에 지금 파업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 문제가 전 유럽에서 지금 이 서민들 노동자 계층들을 완전히 휩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는 다시 뜨는 레이거노믹스라 해가지고 방현철 경제부 차장 명의로 감세 작은 정부 규제 완화로 일자리 1650만 개 늘린 레이건, 미 성장 불씨 살리려고 다시 주목, 우리도 공급 혁신의 활로를 찾아야 된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때인데 레이거노믹스입니까? 그래서 이 영국의 트러스가 대처리즘을 주장하다가 쫓겨났지요. 사실상 레이거노믹스라는 말도 레이건이 무슨 감세 작은 정부 규제 완화해서 공급 위주의 경제학, 공급 측면의 경제학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것 때문에 경제가 살아난 것도 전혀 아니다는 겁니다. 당시 세계를 휩쓸었던 그 삼적 호황에 힘입었죠. 그래서 경제 부분에서
공급 측면의 경제학이라고 미국에서 정신 나간 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부가 말을 하는 이런 것들은 틀린 이야기고, 공화당이 지금 정통 레이거노믹스를 따르겠다고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가 지금 레이건 비슷한 소리를 하는데, 이것도 또한 이 시대착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트럼프나 바이든이 돈풀기 케인즈 위주식 그런 재정 완화와 중앙은행 돈풀기, 이걸로 지금 푼돈만 9조 달러가 넘는데, 그것이 지금 8, 9%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왔고,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잡으려고 하다가 금리가 올라가니 경기 침체가 닥쳐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돈풀기로는 불가능하다. 돈풀기로는 불가능하지요. 돈풀기로는 불가능하지만 레이건식의 감세, 작은 정부 규제 완화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그간에 상층이 숱한 돈을 벌었고, 미국에도 빅테크라고 불리우는 이런 대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감세를 해줘요. 영국에서 감세 주장하다가 얼마나 무너지는 꼬라지를 안 봤습니까? 그래서 철학이 없으니까 한국 최고의 언론사 경제부 차장이라는 자가 이딴 글을 쓰고 자빠진 거예요. 감세 작은 정부가 아니라 경제 위기에는 정부가 커야 되고, 감세가 아니라 적정한 세를 유지해야 되고, 규제 완화가 아니라 지금 규제 완화를 플랫폼에 주장하다가 얼마나 지금 플랫폼 뿔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어요. 모두가 처음부터 독점이었는데 외면하다가 규제 완화하다가 불나니까 그제서 비로소 다시 규제 강화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런 감세니 작은 정부니 규제 완화 같은 신자유주의 소리를 하고 자빠졌으니까 한국에 이게 보수가 숙골에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트러스 감세안을 폐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 사람이 거의 총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총리하고는 별 상의도 안 하고 소득세율 인하를 취소하고 에너지 요금 상한 동결은 내년 4월 이후 재검토하겠다라고 말하며, 그래서 공공재정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된다. 자, 들어올 것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돈은 푹푹 쓰대면 뭘로 국가가 버티냐. 감세를 위해서 나라가 빚을 지는 것은 옳지 않다. 세금과 공공지출에 대해서 어렵지만 힘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의 경제학자들 63%는 1년 내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거다. 뭔 1년 내에 빠져요. 벌써 빠졌는데. 미국의 경제학자라는 것들, 이것들도 좀 웃기는 것들입니다. 올해 7월에는 49%라 했는데 14%가 늘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사하는 겁니다. 자, 50% 이상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나온 것은 2020년 7월 이후 처음이라는데요. 58.9%는 연준의 과도한 금리 인상이 불필요한 경제 부진을 유발한다 했는데, 그래서 올해 7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45.6인데 이제 58.9라는 거예요. 이것도 틀렸지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싶어서 올립니까? 자기들은 알아요. 얼마나 많은 돈이 풀렸는데 9조 달러가 풀렸다며요. 9조 달러가 더 시중에 풀렸으니 이 인플레가 지금 얼마나 지속되겠어요? 안 잡혀요. 11월 달에 0.75를 올려도 안 잡힐 거고, 또 12월 달에 0.75 해서 두 번 달아서 1.5%를 올려서 미국이 연말에 4.75를 가도 안 잡힐 거고, 내년까지 5.75까지 올려야 될지 모른다 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고수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년 6월에 예상 금리가 4.5라고 본다는 겁니다. 내년 말 혹은 2024년 초에 내릴 거다. 미국의 이 경제학자라는 것들이 내년 6월에 미국 금리가 4.5라고 보는 것도 정신 나간 일이죠. 그래서 미국이 내년 1분기, 2분기에
거의 0%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이 경기 침체가 비교적 단기간에 끝날 거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침체 지속 기간인 10.2개월보다도 더 짧게 끝날 거다. 이런 것들이 미국의 솔직히 말하면 주요 경제학자들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지금 저렇게 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미국의 다른 한편으로는요, 트럼프보다 더 무서운 자가 온다라고 말하며 이 TL이라고 하는 피터 TL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지금 트럼프보다 100배 더 위험한 그러면서 사악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보호주의와 기술주의를 융합한 괴물이 감시 자본주의 기업 제국을 꿈꾼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중앙일보에서 한 교수가 글을 썼어요. 자, 트럼프가 다시 대선에 도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두렵는데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규범이 트럼프 같은 적극적인 마피아 보스 스타일과는 싸울 체력이 남아 있지만 트럼프를 도구로 미국과 전 세계를 자신의 사기업 팔란티어의 이윤과 거구 세계관의 실험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TL 같은 세력은 매우 두렵다. 왜냐하면 그는 다가올 혼돈의 세상과 기술을 미리 꿰뚫어 보는 천재적 안목과 천문학적 자본, 일관된 파시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는 미국 주류가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 헛소리를 할 때 2007년에 1년 후 다가올 경제 위기를 예견했고 그리고 2010년부터 트럼피즘의 시대를 예고해왔고 피해를 비웃던 실리콘밸리의 리버럴 사업가들이 그를 백악관 회의에서 트럼프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 현실을 목격해야 됐다. 무능하기보다는 사악해지자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큰 정부론을 혐오하고 자유지상주의를 설파하면서 자신의 사기업과 국가의 결탁을 자랑할 만큼 두껍고 어마어마한 계략의 귀재를 지금 자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민주당에 몇 번 대선을 져주고 그래서 무리한 정책을 민주당이 추진하면 아예 군부 쿠데타로 끝을 내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했고 자 이런 식의 진짜 위험 그러니까 보호주의 기술 디스토피아에 대한 이 천재적 본능증을 합쳐서 군산복합체 즉 미래에 우리가 SF 영화에 보는 파시즘 국가로 미국을 끌고 갈란다. 자, 이 사람의 기업은 미국 국방부 경찰 그리고 전 세계 정보 감시에 지금 자신의 기술을 팔면서 떼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지금 반대 계층을 철저하게 감시하자라고 주장하는데 트럼프를 도구로 전 세계에 자신의 기업의 감시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서 혼돈의 세상을 통제하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이번 이 하원 상원 선거에 나가는 사람 중에도 이를 추종하는 자들이 많이 있대요. 자, TL이라는 사람은 미국이 아니라 미국의 기득권 체제를 불태우고 그리고 이제 독점 기업, 구글 독점 기업, 그리고 바이든 민주당, 아이비리그 등 기득권의 진앙지로 이들을 규정하고 이들이 미국의 가치를 배신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세상을 거구적으로 해석하면서 실제로 트럼프가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의 반란을 등에 업고 미국의 민주당은 실리콘밸리 즉 그 미국의 IT 기업의 기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런 완전 개쌍 또라이 같은 사람이 미국에 지금 감시 독재 통제 국가를 만들어서 거구적으로 끌고 가자라고 하는 게 상당히 먹히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세계에 지금 점점 가난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자, 영국이나 프랑스의 삶도 무너지고 있어요. 자, 미국에서는 이 TL 같은 이 거구 완전히 정신 이상자가 이 새로운 파퓰리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파퓰리즘의 그 배후에 있는 스티브 배넌이나 또 그의 앞잡이 격인 트럼프 같은 사람 또 미국의 군산복합체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 국민의 이 노동자 서민 계층의 어떤 희망사항을 넘어서서
그들의 파퓰리즘 요구를 아주 사악하게 이용하려는 자들까지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공황 그리고 포퓰리즘의 시대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매우 엉뚱한 데로 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포퓰리즘 독재 파시즘으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런 경제 대공황의 시대에 포퓰리즘을 자극하는 부분 추세와 함께 우리가 올바른 포퓰리즘을 추구해 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중적에게 무조건 선동을 한다면 그 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지금 브라질 한번 보세요. 브라질의 대선에 보소나루하고 룰라하고 둘 다 사악합니다. 하나는 극우적 포퓰리즘이고 하나는 극좌적 포퓰리즘이죠. 자, 이 둘이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되더라도 브라질은 이제 파시즘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 세계의 이 포퓰리즘의 열풍, 그것이 파시즘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혁명 20일과 같이요. 철저한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